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곧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요양병원이 1577곳에서 134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35곳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앞으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아있는 1300여 곳 중에서 800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요양병원은 오히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곳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나이 들었을 때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폐업 위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1300곳 중 800곳은 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과장된 표현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들이 적자 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요양병원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환자분들과 그 가족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이 아니면 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수가 체계입니다. 수가란 쉽게 말하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수가제를 씁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환자분이 하루에 CT도 찍고 주사도 맞고 여러 처치를 받아도 병원이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중증 환자분들을 모실수록 의료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약값도 더 들고 치료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받는 돈은 똑같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가 인상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했으니 여기에 인건비 폭등이 겹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수십 명의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의료용품값, 식재료비, 전기세, 수도세 모두 올랐습니다. 지출은 폭증하는데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이 된 겁니다. 많은 병원들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병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원인은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핵심은 탈시설화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낯선 병원보다는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장기 입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방향이 명확합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주간보호센터 지원 확대 등 모두 집에서 돌봄을 받으라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간보호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는 계획들입니다. 경증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돌봄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만 줄어들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정책이 발표됩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셨습니다. 이제 정부가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지원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500개 병원을 선정해서 간병비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도 이 500곳만 계속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은 1,300곳이 넘는데 지원받는 곳은 500곳뿐입니다. 환자분들은 당연히 지원해주는 병원으로 가시겠죠. 그럼 지원받지 못하는 800곳은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800곳 폐업 전망이 나온 배경입니다. 요양병원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첫째, 수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인건비와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정부는 재택돌봄 중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셋째, 간병비 지원은 500개 병원만 받습니다. 나머지 800곳은 환자 이탈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요양병원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이 800곳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적자로 힘들어하던 병원들이 간병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환자 감소로 더욱 어려워집니다. 버티기 어려워진 병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폐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지원받는 병원으로 몰리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수입이 급감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이 입습니다. 요양병원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입니다. 급성기 치료는 끝났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입니다. 요양원도 있지만 요양원은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은 장기 입원이 어렵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이 가장 적합한 선택지인데 그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이 줄어들면 입원 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미 지금도 좋은 요양병원은 대기가 길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모시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 가족이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장도 있고 자신의 생활도 있으니까요.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몇 년씩 계속되면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결국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몽땅 쏟아집니다. 경제적 부담,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병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병원은 줄어드는데 가정에서 감당할 능력은 없는 상황. 환자와 가족 모두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예 요양병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재택의료,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인력도 양성하고 시설도 짓고 법과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없어져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준비된 기반 위에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대체할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요양병원을 줄인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재택 돌봄 시스템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요양병원만 먼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본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폐업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간극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택 돌봄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 이용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중증 환자를 받기에 시설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재택 의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는 인력마저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집에서 모실 때 낙상, 화상 등 각종 사고 위험도 있고 병원 진료를 가려면 이동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요양병원만 줄어든다면 결국 간병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폐업 위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가족의 돌봄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준비입니다. 일본처럼 대체 시스템을 먼저 갖춘 후에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재택 돌봄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한 다음에 요양병원을 줄여야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돌봄과 간병 이슈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